안녕하십니까. 판례를 분석하는 남자 고시낭인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당한 일 당하시면 빠르게 저를 찾아주시고, 오늘은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입니다. 대통령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을 말하죠. 이때 사실관계가, 청구인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평가포럼 주최 모임에 참석하여 이제 욕을 합니다. 해외 신문에서 한국의 지도자가 무슨 독재자의 딸이니 하는 얘기가 나오면 곤란하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이제 하신 거예요. 이제 뭐 한나라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게 좀 끔찍해요. 무책임한 정당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한나라당이 가만 안 있겠죠. 이제 한나라당은 위 강연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대통령을 노무현 대통령을 중앙선관위에 고발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이제 해보고, 이제 다시는 이제 공직선거법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확인하고, 이제 공선위는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요. 해서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 요청을 합니다. 대통령님, 선거 중립 의무 좀 지켜주세요라는 걸 보내요. 조치를 취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면서 언론사를 통하여 공표하였다. 그러니까 또한 청구인은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은 이제 이런 것들 개의치 않잖아요. 이제 또 하십니다. 원광대학교에서 명예정치학 박사학위를 수여받는 자리에서 이제 또 얘기하십니다. 또 이명박 씨가 내놓은 감세론이요 6조 8천억 원의 세수 결손을 가져오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뭐라 하세요. 이제 또 하니까 한나라당이 또 가만 안 있죠. 이제 한나라당이 또 고발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이제 또 공직선거법 위반했다고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 재촉구 제발 좀 지켜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하고 또 언론사에 공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제 청구인이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장의 위 각 조치 자기한테 한 거 이 각 조치가 청구인이 개인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제 자기 정치적 자유, 침해받았다며 68조 1항, 헌법소원을 청구하신 거예요. 68조 1항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해서 자기 기본권이 침해받았을 경우 하는 거라 그랬죠.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해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받아야 되는데, 공권력의, 우리 말하는 공권력, 이게 최고의 수장은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자기가 침해받았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님도 법조인이니까 가능한 거죠.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헌법이 발전이 엄청 많이 됐습니다. 옛날에 헌법책이 요만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님 지나고 나서 헌법재판소 판례책이 이만해졌어요. 워낙 이제 헌법재판소가 떴죠. 하여튼 이게 헌법소원이 되느냐, 대통령. 이제 헌법소원 제기의 적법 요건. 이 사건 조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근거한 경고. 이게 아까 했던 준수 조치 한 거. 이건 성격이 경고래요, 경고. 대통령님 선거 중립 의무 지켜주세요라고 경고한 거예요, 경고. 경고로 범위 상당하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준수 의무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조치를 단순히 권고적, 비권력적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조치 그 자체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를 줄 수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러니까 자꾸 하지 말라니까 위축된다는 거죠. 기본권 침해된다는 거예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공권력 행사라고 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보죠. 이제 공권력 행사를 했어요. 이제 기본권이 위축된다죠. 근데 이 기본권의 주체가 지금 대통령이에요, 지금. 나온 거예요, 이제. 또한 국가기관의 기본권 주체성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은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그러니까 국가기관은 기본권을 보호하는 사람이 아니죠. 보호해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수범자, 지킬 사람, 그러니까 지켜줄 사람. 국민을 보호해줘야 될 사람이죠, 국가기관은. 보호를 받을 사람이 아니고. 국가기관은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으나, 그러니까는 국가기관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어요. 제기할 수 없으나 언제나 그러한 것은 아니고
심판 대상 조항이나 공권력 작용이 공적 과제를 수행하는 주체의 권한 내지 직무 영역을 제약하는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성이 부인되나 일반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대통령이기 전에 인간이잖아요, 인간. 그러니까 개인으로서는 기본권이 있는 거죠.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기준을 전제로 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청구인의 발언 내용은 사적 성격이 강한 것도 있고 직무 부분과 사적 부문이 경합한 것도 있어 순전히 대통령의 권한이나 직무에만 관련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인해서는 헌법소를 할 수 없어요. 근데 대통령 말고 개인으로서 헌법소를 할 수 있죠. 따라서 이 사건 조치로 대통령 개인으로서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한 거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성 인정해 준대요. 대통령으로 한 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따져봤을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얘기한 거예요. 선거 중립 의무의 공선법에는 정치적 자유를, 정치적 발언 같은 거를 대통령 난해 못하게 하면서 왜 국회의원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느냐, 이제 평등권 주장을 또 한 거예요. 이제 또 얘기해 줍니다. 대통령은 국정의 책임자이자 행정부의 수반, 공명선거에 대한 궁극적 책무를 지고 있고 공무원들은 최종적인 인사권과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높은 반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선거 개입이 굉장히 크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굉장히 높죠. 대통령은. 그러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공무원의 선거 관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고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인과 동시에 정당 소속원으로서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은 참여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복수 정당제나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책 홍보 등 광범위한 선거운동의 주체가 될 필요도 있으므로 선거에서의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결국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이 대통령과 달리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 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예,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 조치, 중립 의무 취해달라는 조치, 이게 어떤지, 이제 합헌. 청구인의 발언은, 이제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야당의 당내 경선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공공의 모임에서 야당의 유력 후보자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정책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비판한 것으로서 이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치가, 그러니까 선거 중립 의무, 중앙선관위에서 했던 조치, 그만하시라고 한 조치, 이 사건 법률 조항을 잘못 해석,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치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성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노무현 대통령 참 그립죠. 참 위대한 분이신데. 그럼 823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부당하게 당하시면 이렇게 무조건 주장해 보는 거예요. 예. 찾아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